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오늘이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는 4.15 총선 딱 보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보름 후에 실시되는 4.15 총선 결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집권 여당이 이기면은 개헌전국으로 갈 것이고, 보수 야당이 승리하면은 탄핵 전국으로 간다. 이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는데, 오늘은 총선 거꾸로 보기 두 번째 이야기로, 이 개헌 전국이나 탄핵 전국이나 이 갈림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권 밖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자, 그래서 총선 거꾸로 보기 두 번째는 선거 결과에 달린 윤석열의 운명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은 그동안 조국 일가 비리 수사를 시작으로 해서 또 유재수 감찰 무마, 그리고 이어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 이 수사를 쭉 했죠. 하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자천성 인사를 다 당했습니다. 윤석열 사장 검사들이 자천성 인사를 당해서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 울산시장 불법 개입 의혹, 이 수사에 총력적을 기울이다가 일단 백원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비롯해서 13명을 기소한 상태에서 수사를 일단 중지했습니다. 수사를 종료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했죠.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 총선 때까지는 선거 사범도 단속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사는 선거 이후에 다시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사가 멈춘 상태인데, 이 총선 후에 재개가 되면은, 정상적으로 재개가 되면은, 이 백운우를 넘어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겨누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들이 속속 드러났고, 그 시발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송철호에게 출마를 하라고 좀 권유를 대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유를 한 것이 말로만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조직을 동원해주고 권력을 동원해 주겠다고 한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다시 재개가 돼서 그것이 드러나면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치권에서 탄핵 전국을 만드는 그 중간 갈림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딱 서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보면은, 집권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정권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야 됩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은, 집권 세력이 이기게 되면은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이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야 되는데,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물러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특단의 대책을 취해서 징계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제일 편하죠. 지금까지 88년 이후에 검찰총장 임명자가 실시가 됐지만은 중간에 물러난 검찰총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벌써 집권 세력에서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여러 갈래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갈래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조국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딪혔던, 석궁열차 하면서 부딪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맥을 내세워서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수사하고 정권을 수사하는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이 프레임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그 프레임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 이 더불어시민당의 이른바 개국본 출신들이 상당수 포진했습니다.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죠. 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는 조국 퇴진 논란이 일어났을 때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여서 조국 수호를 외쳤던 그 세력이죠. 그 세력이 지금 더불어시민당 안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조국 수호대의 선봉에 서겠죠. 그리고 범여권의 위성정당이 두 개죠. 또 하나는 열린민주당입니다. 이 열린민주당에는 비례대표 앞순번에 조국맨
두 명을 딱 포진을 시켜놨죠. 한 사람은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아시다시피 조국 씨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업무 방해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검찰 기소된 인물이 지금 출마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그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여기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는데 이 조국맨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단장으로 임명을 했었고 상당히 그 전부터도 뭐 조국 민변 출신이고 조국 전 장관과 가까웠죠. 이 두 인물이 개국본에서 공천한 인물들과 같이 국회에 진출하면은 이 사람들은 국회 안에서 조국 수호 전위대 역할을 하겠죠. 뿐만이 아니라 그 역할과 동시에 조국과 대립각을 쭉 세웠던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기, 윤석열 축출에 또 천병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딱 만들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벌써 행동에 들어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강욱 전 비서관 오늘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죠. 범죄수사처입니다. 그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이번에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관을 시켜서 어쨌든 정의당을 나중에 팽했지만 정의당과 지금 민생당 세력과 같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그것이 8일쯤 되면은 지금 준비 기간을 거쳐서 8월에 공수처가 발족을 하는데 그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현직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거다.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본인을 기소한 검찰을 겨냥해서. 또 이런 말도 하죠. 그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기소한 거 그 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당신이 감히 나를 기소를 해? 당신 공수처 수사 받아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언론에서 계속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공수처가 결국은 정권 호위용 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정권 호위용이 되는 것이죠.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 돌입을 해야 되는 검찰총장을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권을 겨냥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정권 호위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인사검증을 담당했기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담당했기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되기 전에 세간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었다. 어떤 하자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죠. 인사검증을 하면서, 검찰총장 인사검증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인사검증을 하다가 하자가 발견됐으면은 철회를 하든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절차 거치지 않고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을 하고 지금 와서 하자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사검증을 하면서 하자가 발견됐는데 그대로 임명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뭐 살아있는 정권을 수사를 하지만 그 전에 최순실 게이트 때 그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을 수사를 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로로 이런 인사검증에서 하자를 발견했는데 그대로 검찰총장이 임명했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자가당착입니다. 자, 그리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얼마 전에 제가 선거권의 혼술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들, 뭐 한동훈 부산고검차장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14명 현직 검찰총장 포함해서 현직 검사 14명을 뭐 검찰 쿠데타 세력 명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일종의 검찰 블랙리스트를 공개한 거죠.
만약에 법무부 재직 때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 자천인사 14명에 대한 자천인사 뭐 검찰총장 빼고 나머지 13명에 대한 자천조사가 쫙 이루어졌다면은 이것은 살청부입니다. 살청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범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압박하고 있는데 눈에 가시가 돼 있죠. 윤석열 총장은 정권에 눈에 가시가 돼 있는데 지금 또 4.15 총선 앞두고 갑자기 뭐 거전의 사건이 다시 막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막 불거지고 있는데 그 장모가 사문서 위조 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권 정치인들이 그것을 빌미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이 두 가지 문제죠. 과연 윤석열 본인이 천명한 대로 선거 이후에도 검찰을 이끌면서 정권을 향한 수사,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이후 거기에 화롱 점정을 찍을지, 그래서 탄핵 전국으로 가는, 정치권에서 탄핵 전국으로 가는 길을 닦을지 하나, 아니면 총선 후에 정치권으로 대거 진입하는 조국 세력에 의해서 검찰 총수 자리에서 쫓겨날지, 그래서 최강욱이 이야기한 대로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전락을 할지, 그 두 갈래 길이 윤석열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이 어느 길로 갈지 결정이 되겠죠. 송구권의 혼술, 총선 거꾸로 보기였습니다.